나도 딜레마다. 민주당이 주도한 3특검이 어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공포가 됐습니다. 그 국무회의의 뒷얘기가 공개됐는데 바로 보시죠.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요.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잇따라 3특검법 통과 이거 안 됩니다라는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.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는데요. 먼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. 유감스럽다. 이 3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들. 그렇죠. 윤석열 정부 때 이 3특검법 반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었습니다. 그 심의했던 국무위원들이 지금 대통령 옆에 다 있는데 이걸 지금 처리한단 말입니까? 다음에 장관 임명하시고 다 꾸려지면 그때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. 라고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듣고 있다가 이거를 뭐 누르거나 그러진 않았답니다. 그러면 뭐 다른 분들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국무위원들이 쭉쭉쭉 반대 입장을 냅니다. 김석을 법무부 차관. 장관이 지금 사표 수리됐기 때문에 차관이 참석했어요. 이 사건들 이미 검경 수사가 진행 중 아닙니까? 유상임 과기부 장관,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필요합니다. 박상우 국토부 장관, 특검 반대 쪽에서 반발이 많을 수 있습니다.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.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최 부소장이 3특검법이 왜 문제인지 이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집단적으로 지금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도 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약간 많이 놀랐었는데요.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무위원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날 당선된 바로 다음 날 6월 4일부터 이제 당선자 신분이 아니라 곧바로 이제 현직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국무회의 구성원은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 입장에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제일 놀라는 거는 저게 국무회에서 의결됐다는 게 가장 놀라웠어요. 그래서 워딩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그거를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나무라거나 그런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마음 놓고 말씀하시라라고 해가지고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. 그러면서 그 얘기를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나도 좀 딜레마가 있다. 당이 국회에서 추진하는 거를 내가 그걸 다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놀라운 거는 그게 의결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분들이 국무위원 분들의 심사가 이렇게 곱지만은 않았을 텐데도 결국 그 의결을 이끌어낸 거가 저것도 나름 정치력을 좀 발휘한 거 아닌가라고 어떤 그거를 뭔가 긴장 관계를 조성하기보다는 그분들한테 말씀하실 걸 다 하면서도 또 들어주는 경청의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당신과 내가 지금 우리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공인 대 공인의 관계로 또 새 정부가 등장하지 않았냐라는 걸 좀 잘 어필하면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저는 나름 작은 무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 정치력을 발휘한 걸로 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김석우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위헌성이 있는지 10분 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지금 바쁘다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 앞에서 10분 넘게 설명했다. 이현종 의원님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 흥미로워요. 저 역시도 그런 딜레마 같은 느낌이 있다. 이 딜레마. 여당이 추진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수도 없지 않느냐.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?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저기서 아마 뭐 표결을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논의만 일단 한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결국 이제 심의를 거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곧 이제 의견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공표하는 절차를 밟을 건데 그거는 뭐 다른 국무위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저는 좀 이게 보면 이번 법안을 보면요. 일단 특검 추천 권한을 지금 제2, 제1야당을 빼버렸지 않습니까? 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만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세 개 특검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유사일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검사들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120명이에요. 그러면 거의 하나의 지청 규모가 되는 검사들, 제가 알기로 아마 전체 검사들의 한 7%인가요?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,200명 정도 되는 검사 중에서 120명이 지금 투입되고 예산만 해도 아마 4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
굳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논란들을 있는 법안들을 굳이 이렇게 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에게 저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좀 잔인한 면도 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분들 다 예전에는 반대했던 분들인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. 예. 그리고 뭐 딜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글쎄요. 이거 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실을 다 추진해 왔던 사안들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게 이제 딜레마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올해 이 수사를 하게 되면 올해 다 잡아먹습니다. 그럼 세계 특검이 제가 기자 입장에서 보면 세계 특검이 굴러가면 매일 일면 톱은 특검에서 나올 거예요. 그렇겠죠. 자,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국정 운영의 어떤 전반적으로 경제 회생이라든지 이런 국정 아젠다를 이걸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한 6개월 동안을 매 특검의 어떤 결과로만 한 경우에 그럼 국민들은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바라는 게 경제 회생입니다. 그럼 그러려면 기업들 그다음에 국민들 뭔가 의견을 모아서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소중한 기간을 사실 정권 출범 이후에 1년 동안은 거의 제일 중요한 기간이거든요. 이때 못하면 안 됩니다. 근데 이 기간을 특검으로 다 시간을 보낸다? 생각해 보십시오. 이 검사들이 놀겠습니까? 매일 기사들을 생산해낼 겁니다. 그럼 언론들은 저희 아마 정치다도 매일 이 세계 특검을 가지고 아마 다 할 거예요. 예. 그러면 대통령실이 내는 아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까?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의 중요한 딜레마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은 내년 선거가 있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통상 문제라든지 세금 많잖아요. 그러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사안들이 많아요. 그럼 그거를 이 특검으로 세월을 보낼 것인가? 저는 그런 면에서 본인이 소통하고 통합하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정치보복이라는 걸로 귀결될 경우에 국정에 대한 성과는 언제 될 것인지 저는 이 문제가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큰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예.